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참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남동생도 문제인데 올케까지 똑같아서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말이죠.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차별해서 키우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다른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남동생은 참 무책임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부모님 돈이지 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부모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다녔어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동생은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회사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매달 카드를 미친 듯이 쓰고 다니다가 빵꾸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빵꾸를 내고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말이죠. 그 문제로 아빠와 엄마가 참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요. 엄마가 아빠 몰래 돈을 메꿔주곤 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며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저 모양인 거야. 민혁이가 그렇게 된 데는 당신 잘못도 커.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빠가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아빠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 엄마가 다 메꿔주는 걸 아니까 동생은 을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았어요. 그 문제로 인해 엄마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남동생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지금의 올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남동생을 보며 결혼? 그래,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할 거니? 아빠가 물었지만 대충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할 생각이야. 동생이 대답했어요. 소소하게? 너 모아둔 돈도 한 푼도 없잖아. 그리고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아빠가 흥분을 한 채 말을 했어요. 그거야. 신혼집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되는 거고 그게 힘들면 아빠가 작은 방 한 칸만 얻어주면 되잖아. 동생이 능청스럽게 말을 했고 야, 이 정신이 숫둘러 빠진 인간아. 라는 말이 아빠 입에서 뚝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아빠, 서연이도 있는데 그런 말을 좀... 동생이 아빠에게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빠는 그런 동생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동생의 여자친구를 보며 그래, 서연 씨라고 했던가요? 아빠가 물었어요. 네, 동생의 여자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결혼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서연 씨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아빠가 최대한 침착하게 묻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아니, 저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한 건데요. 동생 여자친구가 큰눈을 깜빡이며 말을 했고 둘 다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결혼을 하려면 니들이 알아서 해.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아빠를 따라 엄마도 들어가 버렸고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미친 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씩씩거리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그 이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인지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듯 했어요. 다만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했나 본데 엄마도 나중에는 동생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렸고요. 그러다가 결국 동생이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자 둘이 가서는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지만 아빠가 동생이 가지고 온 종이 쪼가리를 단숨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동생은 화가 난 채 다시 집을 나가버렸는데 정말 한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다만 얼마 후에 동생 여자친구 엄마가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그분을 그러니까 동생 여자친구 엄마를 만나러 나갔는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니까 사돈 어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이 엄마입니다. 제가 갑작스레 전화를 드려서 놀라셨지요? 사돈 어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애들이 둘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연이 아빠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미 혼인신고한 걸 어쩌겠냐 하고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둘 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우리까지 내쫓아버리면 진짜 갈 데가 없는 애들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라고 사돈어른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철이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도 없을 수가 있는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아들 때문에 이리 애를 태우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순간 엄마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사돈어른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딸을 낳은 건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자다가도 찬불이 나서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자식 일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분이 말을 하다 보니 정말 잘 맞더래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두 분이 손을 꼭 잡은 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네요. 그동안 자식 때문에 고생한 것이 떠올라서 서로 그랬다고 했는데 엄마 말로는 사돈도 서연이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나 보더라. 어찌나 짠하던지. 엄마가 아빠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우리 집에서 쫓겨난 뒤 사돈어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데 차마 그 꼴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사돈어른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사돈어른을 만나고 온 엄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결혼식 준비하죠. 사돈은 먼저겠어요. 사돈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도 자식 때문에 고생 꽤나 했던데 아빠에게 말을 했고 아유 어디서 그런 모질이가 나와서는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생 부부는 결혼식을 했어요. 벌어놓은 게 없으니 양쪽 집에서 조금씩 모아서 진행을 했고 신혼집도 작은 원룸으로 하나 얻어졌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동생 부부는 그 뒤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회사도 때려치고 백수가 돼서는 둘이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양쪽 집에 와서 손을 벌렸고 말이죠. 혹시라도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몰래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던 엄마가 세상에나 냉장고에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놀라서 물었어요. 냉장고가 왜? 엄마의 말에 아빠와 제가 냉장고를 확인했고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나 말이죠. 냉장고에 있던 반찬부터 과일까지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놀란 제가 냉동실을 열어봤는데 냉동실도 텅텅 비어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놀라서 서 있었는데 순간 아빠의 입에서 민혁이 짓이야? 이런 넉나간 인간을 봤나?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고 아빠가 핸드폰을 들고는 너 집에 왔다 갔었지? 아빠가 화를 참으며 동생에게 물었고 아까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던데? 동생이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고 집 냉장고에 있던 거 네가 다 가져갔지? 그거 내가 조금 가져왔어.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엄마 아빠는 다시 사면 되잖아. 근데 우린 돈이 없어서. 이런 삐리리 같은 인간을 만나. 아빠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별일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엄마 아빠는 다시 사면 되잖아. 그 말을 끝으로 동생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아빠를 보던 엄마와 제가 집안에 또 뭔가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 방에 있던 제가 쓰던 화장품까지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옷장에 있던 제 옷도 몇 개 없어졌고요. 정말이지 정신이 얼마나 나가면 이럴 수가 있는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어느 날 양쪽 부모님들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돈어른 댁에 가서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해서 문 비밀번호도 바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뒤로는 우리 집으로 온 거였어요.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네 분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심각하게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 인간들 저렇게 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깥 사돈어른이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그러게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도 그동안 할 만큼 해봤는데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고 그런 아빠를 보며 사돈, 맘 독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깥 사돈어른이 물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빠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맘 독하게 먹고 두 인간 정신 차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그런데 이제껏 안 되던 게 그리 쉽게 될까 싶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어디 상담소 같은 것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어요. 저도 오죽 답답했으니 그랬겠습니까? 사돈어른이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고 알다마다요. 제가 사돈 심정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 참에 저 인간들 인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사돈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깥 사돈어른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했어요. 인간만 만들 수 있다면야 뭘 못하겠습니까? 아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사돈어른을 바라봤는데요. 그런 아빠를 보며 사돈어른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네 분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네 분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바깥 사돈어른이 말하기를 이게 말이죠. 연기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라고 당부를 하기까지 했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사돈도 협조해야 하는 거 아시죠? 바깥 사돈어른이 재차 당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연 이 허무맹랑한 작전이 통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아빠, 민혁이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이걸 믿을까? 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이 뭔 생각이라는 것이 있겠냐? 아빠가 말을 했고 그렇게 네 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이지 한두 달 동안 주말 내내 우리 집에 모여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말이죠. 바깥 사돈어른이 역할 대행 회사에 돈까지 주고 사람까지 고용을 했어요. 그 치밀한 계획에 저는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네 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동생 부부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아시겠죠? 바깥 사돈어른이 눈에 힘까지 준 채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안 사돈어른이 이미 우는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라며 큰 소리로 울었고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안사돈어른이 먹청껏 소리내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와 안사돈어른은 그렇게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동안 자식 때문에 한이 맺힌 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 부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엄마와 안사돈어른이 소리내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 말에 바깥 사돈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빠의 멱살을 잡으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믿고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쫄딱 말아먹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기꾼 같은 인간아.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라며 대성통곡을 했고 지금 당신이 울긴 왜 울어? 내가 울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안사돈어른이 팔을 걷어붙이더니 우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이 여편네야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당장! 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동생 부부가 이 광경을 놀래서 바라보고 있었고 사돈어르신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안사돈어른을 말렸어요. 제가 두 분을 뜯어 말리자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는 못 살아. 내 귀한 돈을. 안사돈어른이 주저앉아 방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빠 바깥 사돈은 멱살을 잡은 채 난리가 나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난리를 피우다가 잠시 조용해졌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번엔 올케가 안사돈어른을 보며 물었어요. 그런 올케의 말에 네 시아버지가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금 이 나이에 언제 돈 모아서 집을 다시 사냔 말이야. 안사돈어른이 다시 통곡을 했어요. 그런 안사돈어른의 말에 뭐 투자? 그럼 집까지 다 날렸다고? 올케가 사색이 된 채 말을 했고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 남동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두 집안이 쫄딱 망한 거지. 아빠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을 했어요. 뭐? 그럼 우리 망했다고? 남동생이 다시 한번 물었고 집도 다 날렸고 월급도 차업 들어오게 생겼어. 이제 끝이야 끝. 아빠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은 채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벨을 눌렀는데요. 제가 문을 열어줬고 덩치가 산만한 남자 3명이 서 있었는데 여기가 박재문 씨 집이죠? 라고 묻고는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재문 씨, 당신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야?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이 귀한 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남자가 갑자기 소파를 발로 뻥 차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우리 아빠가 무릎까지 꿇고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꼭 갚겠습니다. 라며 빌어댔어요. 그 모습에 동생 부부가 다시 혼비백산을 했고 누구시죠? 동생이 그 덩치들에게 물었어요. 나? 당신 아버지 돈 빌려준 사람이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그럼 아저씨들 혹시 사채업체인가 뭔가 그런 거예요? 동생이 사색이 된 채 물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난 모르겠고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아빠에게 말을 하고는 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생을 보며 너 이 집 아들이야? 라고 물었어요. 네. 동생이 잔뜩 쫄아서 대답을 했고 그래?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너 혹시 고기 좀 잡아봤냐? 원양어선 타면 돈을 꽤 번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 없냐? 나이도 젊고 아주 잘하게 생겼는데 그 남자가 야릇한 미소까지 지으며 말을 했고 아니요. 저는 반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이에요. 보다시피 저 삐쩍 골아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동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고 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울면서 다시 빌었어요. 그리고 덩치 3명은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 동생을 보고는 힘을 주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우리 또 보자 라고 말을 하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동생 부부는 더 이상 말도 못 꺼낸 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동생을 보며 혹시 모르니까 니들은 잘 숨어 있어. 당분간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도 곧 집 팔고 이사 가야 하니까 얼른 니들 집으로 가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 아빠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니들 앞가림은 니들이 해라 라며 아빠가 말을 했고 아빠 우리 이제 어떡해? 동생이 울먹인 채 물었어요. 그니까 니들이라도 가서 잘 살라고 우리가 이사하면 연락하마. 아빠가 동생에게 다급하게 말을 하며 돌려보냈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와 안 사둔 어른은 땅을 치며 울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연기들을 정말 실감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동생 부부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동생 부부가 문을 닫고 나갔음에도 한동안 엄마와 안 사둔 어른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베란다를 통해 그 둘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됐어요. 갔어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네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사돈 괜찮아요? 제가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잡았죠. 미안해요. 라며 안 사둔 어른이 우리 엄마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바깥 사둔 어른도 아빠를 보며 사돈 괜찮아요? 멱살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네 분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연기자도 되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말을 했고 그러게요. 다들 아주 잘했어요. 라며 바깥 사돈 어른이 칭찬까지 하시고는 큰 소리로 다시 웃었어요. 그렇게 네 분은 집안에서 통닭을 시켜서 한 잔씩 마시면서 다음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다음 계획은 뭐였죠? 아빠가 물었고 이제는 이사를 가야죠. 좀 작은 집으로 가야죠. 두 인간들이 놀랄 정도로 말이죠. 바깥 사돈 어른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사를 갔어요. 이게 말이죠. 급하게 지금 살던 집은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을 월세로 하나 더 구했는데 그 집은 보여주기 위한 집이었어요. 두 집 다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이 남동생 부부를 지하 단칸방으로 불러서는 너 혹시 여기 올 때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었어? 그때 그 덩치들 말이야. 엄마가 잔뜩 긴장을 한 채 동생 부부에게 물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동생 부부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는데요. 나는 못 봤는데? 자기야, 자기는 혹시 봤어? 라며 동생이 올케를 바라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은 잔뜩 쫄대로 쫄아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아빠에게 우리 진짜 망한 거야? 아빠 돈 하나도 없어? 동생이 다시 물었고 지금 이 꼬락서니를 보고도 몰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돈 좀 가진 것 좀 없냐? 우리가 점심부터 라면만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말이다. 이러다 우리가 병이라도 나면 네가 우리를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지경인데 너희들 말고 우리를 챙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빠가 엄살까지 부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동생이 저를 보며 누나도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 돈이 없어? 누나 월급도 지금 다 빚 갚는데 쓰고 있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월급까지 차업 들어오게 생겨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동생에게 심각하게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 지금 장인 장모님은 나만 보면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아빠 때문에 망했다고. 진짜 미치겠어. 동생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동생을 상관조차 하지 않고는 그래서 너 지금 돈 좀 있냐고. 돈 좀 있으면 쌀 좀 사놓고 가거라. 우리가 이렇게 굶을 수는 없지 않니? 그래도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앞으로 네가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니? 어떡하겠니?
아빠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내가 돈이 어딨어. 왜 다들 우리만 보면 돈을 달래. 우리 돈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돈 좀 벌어서 조금씩 보태줄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마. 그 덩치들이 나 데리고 가면 어떡해. 알았지? 라고 말을 하더니 둘이 다시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렸어요. 그때 엄마가 말하기를 아들한테 난생 처음 받아보는 용돈이네. 자손만대로 갑으로 간직해야겠다. 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동생 부부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돈어른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사돈어르신이 시시때때로 돈을 달라고 전화하고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동생 부부가 그나마 있던 원룸을 정리해서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이사를 했다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가버렸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우리 부모님과 사돈어른이 확인을 해보니 동생은 어디 빵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올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래요. 평생 놀고 먹다가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동생은 평소에도 워낙 건성건성한지라 얼마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일을 하다 쫓겨나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제법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월급은 작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올케도 방법이 없으니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꽤 열심히 다니고 있더래요. 평생 게임만 하고 먹고 놀다가 힘이 들었겠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방법은 없지. 꽤 오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네 분이서 몰래 그 둘을 지켜보다 왔는데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더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비싼 음식만 먹고 다니던 인간들이 동네 분식집에서 분식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고 있더랍니다. 주는 돈만 받았었으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거기다 동생은 돈도 없으면서 차도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차도 팔아버렸는지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하고요. 부모님과 사돈어른은 앞으로도 계속 돈이 없는 것처럼 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달라고 계속 연락을 할 생각이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우프기만 하네요. 부모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부모 마음 다 같은 거라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 놓고 눈을 감아도 감아야지.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게 만들어놔야 하니까 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안 좋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동생이 꼭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아, 부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돈 좀 줘라. 동생아, 우리 쌀 떨어졌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